자, 계약금은 지급했는데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는데 계약서 작성 못했는데 30일 내에 어떻게 신고해요? 자, 중요한 내용이죠.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주택 소재지가 땡땡동인데 관할 동네에 주민센터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동네에 아무 주민센터나 방문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허허, 참. 임대차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의, 주민 편의 등을 위하여 법정동 내에 행정 업무를 여러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2개소 이상의 주민센터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소재지 동 내에 주민센터가 여러 곳이라도 해당 주택을 관할하는 주민센터에서만 신고할 수 있으므로 방문신고 시 관할 행정동 여부를 주민센터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확인해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우리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가 명확하니까 어렵지 않지만 주택의 경우에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이 확인을 해 주셔야 하겠죠. 하지만 일단 지금은 우리에게 의무가 없으니까 안내는 해줘야 하는데 참 이거 난감합니다. 어디로 가라고 안내해 주어야 할지 난감한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확인을 미리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중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분께서 임대차 신고를 대리해서 신고해 주신다고 하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차 신고를 대리 신고하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참, 그러나 중개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도 임대차 신고를 대리할 수 있고 필요 서류는 뭐와 같다? 대리인 신고와 동일하게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리 신고가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리 신고 해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나 행위 무능력자 같은 경우에는 제외되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직접 신고할 상황이 어려워서 A한테 위임해서 신고하도록 했는데 A가 또다시 B한테 위임한다고 합니다. B도 신고할 수 있나요? 오호! 안 됩니다. 임대차 신고는 신고 의무자가 지정한 1인에게만 대리 행위가 가능하고요. 대리인이 제3자에게 재위임하여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인터넷으로 임대차 신고하려면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하는데 금융인증서로는 인터넷 신고 못하나요? 자, 임대차 신고를 인터넷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동인증서, 구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구공인인증서 대신 금융인증서 등 인증 방법이 다양화되었으나 인터넷 임대차 신고는 서명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공동인증서, 즉 구공인인증서로만 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민간의 간편 인증을 통해서도 본인 인증은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인증서로 본인 인증하는 거 있죠?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임대차 신고를 하면 꼭 관청에 방문해야 되나요?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이 없나요? 있죠. 자, 임대차 신고는 방문 신고 또는 인터넷 신고가 모두 가능한데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으로 인터넷 신고 가능하고요. 신고의 방법도 공동, 단독, 대리인 신고 동일하지만 인터넷 시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자, 임차인이 공기업인 땡땡공사인데 직원의 숙소로 사용할 광역시에 위치한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경우에도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나요? 자,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 등에 해당하는 기관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땡땡공사에서 단독으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며 계약 상대방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개인이고 임대인이 국가인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도 입금하였는데 임대인이 임대차 신고하지 말래요. 오,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데 임차인은 그럼 혼자 신고할 수 없는 건가요? 자,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계약 상대방이 임대차 신고를 거부하는 때에는 신고하는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독 신고자는 계약서, 단독 신고 사유서를 제출해서 임대차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고요. 이렇게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자, 임대차 신고를 반드시 임대인과 임차인만 할 수 있나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는 없나요? 대리인도 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자, 그때 뭐가 필요할까요? 보겠습니다. 계약서, 신고서, 자필 서명의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대리인에게 제공하면 대리인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 거죠? 위임장. 어차피 계약하면서 신분증은 복사해 놓으셨을 테니 뭐가 필요하다고요? 위임장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제 생각에는 앞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임대차 신고를 서비스로 해주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 위임장이 필요하겠습니다. 위임장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하시고 위임장이야 뭐 서류가 온 천지에 널려 있으니까 그 위임장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에 자필 서명을 받아 두셔야 되겠죠.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사고, 입원 등으로 신고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그러면 어떻게 신고해야 되나요? 계약서에 임대차 신고의 항목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계약사를 당사자 중 1인이 신고관청에 제출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신고 가능한 사람이 계약서를 제출해서 공동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대리인에게 신고를 위임해서 대리인 신고도 가능해요. 계약서, 자필 서명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대리인에게 줌으로써 대리인이 신고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자, 비슷한 내용이었죠. 자, 뭐가 안 된다고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신고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핑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임대인 거주지가 주택 소재지하고 멀어서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권한을 위임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공동신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신고해야 되나요? 근데요, 자, 비슷한 얘기죠. 계약 당사자 중 1인이 신고관청에 제출할 경우 공동신고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고 신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약 체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자, 입금증 등 계약 체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서나 공동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입금증 얘기가 나오죠. 입금증 얘기가 나오죠. 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방문해야 하나요? 아니죠. 1인이 하면 됩니다. 자, 다음에 임대차 신고서를 작성하려다 보니 임대차 계약서와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데 굳이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네, 임대차 신고서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 항목하고 유사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신고서의 항목이 모두 기재되어 있거나 확인이 가능한 계약서 원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를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고요. 계약 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 원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모두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처리가 되기 편리하므로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시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자, 임대차 계약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임대차 신고 의무자는 계약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도 공동신고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
원본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관주되니까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신고하는 게 제일 좋죠. 결국 누가 하란 얘기예요? 임차인이 하란 얘기죠. 확정일자 받아야 되니까. 자, 주택 임대차 신고 어디로 가서 해야 되나요? 주민센터에 가서 하면 됩니다. 자, 어떤 주민센터로 방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자, 오른쪽입니다. 현재 주택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인이 했으니까 임차인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확정일자 받으려면 해야 됩니다. 확정일자는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참. 자,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외국인인데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요? 오호! 임대인 임차인 외국인인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한 신분증으로 신고해야 하고요. 임대차 신고 의무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계약금은 지급했는데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는데 계약서 작성 못했는데 30일 내에 어떻게 신고해요? 자, 중요한 내용이죠. 자세히 보겠습니다. 민법 및 판례 등에 따라 계약 체결의 시점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시 임대할 주택과 임대료 등 주요 사항에 합의가 된 때에 계약금 또는 가계약금을 지급하므로 이와 같이 일반적인 경우 금원이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신고를 해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계약 1 기준으로 30일 내에 신고하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며 신고서를 제출한 얘기죠. 계약서가 없으니까요. 계약자 권리 보호와 계약서 원본 제출에 따른 공동신고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신고 기한 이내 상호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 쌍방이 계약서 또는 공동신고 작성이 어려운 경우 일방이 단독 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 증빙 서류, 즉 입금증을 첨부해서 신고하면 이 역시도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처리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 임대차 계약도 신고를 해야 하느냐라는 건데요. 자, 학교 시설에 해당하는 기숙사의 이용 계약은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자, 주거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이 무허가 건축물인데 무허가 건축물도 신고해야 되나요? 네,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 자, 결론이 뭐예요? 주택으로 이용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신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용도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아니, 건축물상 용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뭐하고 비슷하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과 유사하죠. 자,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처리가 되나요? 자,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 의제 처리가 되려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되고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본의 경우 문서 상태가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본으로 신고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5번째,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 임대차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해야 된다니까. 별도라니까요. 그죠? 자, 2년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2021년 6월 1일 이후에 계속 묵시적 갱신이 됐어요. 이래도 신고해야 되나요? 네. 자, 기존 주택 임대차 계약이 올해 6월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의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되었으나 임대차 임대료에 변동이 있고 변동된 임대료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 30만 원 초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다시 계약을 예전에 체결했어요. 계속 묵시적 갱신됐어요. 그런데 묵시적 갱신이 되면서 임대료가 변경됐어요.
아유, 죄송해요. 묵시적 갱신되면 임대료 변경이 안 되죠. 묵시적 갱신됐어요. 그러면 신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재계약을 했어요. 재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신고 대상이라는 거예요. 재계약을 했어요. 신고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 신고 대상이에요.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네, 계약서를 썼다. 그러면 가져가 신고해야 된다. 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신고해야 되나요? 네,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자, 임차인이 외국인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되냐고요? 둘 다 동시에 해야 합니다만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사람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자, 영업용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세무서에 사업자 확정일자를 신고하였는데 주거도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때도 임대차 신고해야 되나요? 오호. 자, 임대차 신고 대상은 주거용 임대차 계약의 대상입니다. 업무용 상가, 오피스텔, 주거 이외의 목적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가 임대차 보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대상 건물로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은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사업자 등록 대상 건물로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업자 등록도 안 했고 주된 부분이 주거용이라면 임대차 신고 대상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른쪽입니다. 서울시 아파트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인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에 해당하느냐? 자, 보증금을 기준으로 5천만 원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월세가 35만 원이니까 35만 원, 30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자, 여기서 빠진 게 뭐죠? 대표님들, 센스 있는 분들 아시겠죠? 빠진 거. 관리비가 빠졌습니다. 관리비가 빠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임대인들은 관리비를 엄청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리는 관리비에 대한 내용을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 줘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한테 또 다른 스트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래서 법의 맹점이죠. 뭐까지 신고했어야 돼요? 관리비까지 신고했어야 하는데 관리비 내용이 빠진 관계로 임대인들은 임차료를 30만 원 미만으로 묻고 관리비로 월세를 전환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자, 이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두 번째 볼까요? 임대료 및 지역 상관없이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냐? 아니죠. 아니죠. 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고 대상의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자, 전국 모든 지역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경기도 이외에 군 지역 소재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대상 주택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이 대상이고요.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과 준주택, 고시원 기숙사, 비주택, 공장, 상가 내 주택 및 판잣집도 모두 다 해당 대상이 됩니다. 뭐와 유사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과 보호 대상과 유사하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실제 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라는 내용이 오타가 있었나 봐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한다는데 무엇을 신고해야 할까요?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주거용 임대차 계약이 신고 의무 대상이었습니다. 신고 대상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신고 사항은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일, 임대료, 임대차 부동산의 종류, 면적 현황, 계약갱신 청구권, 해당 여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법원이나 등기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는데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각각 다른 내용입니다.
각각 다른 내용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해야 합니다. 당연히 임대차 신고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임대차 신고제에 관련돼서 다양한 질문과 답변들이 있었던 내용을 제가 쭉 다 요약을 좀 해서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좀 명확하게 좀 이해가 되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정리하면서 전 나름대로도 깨달아지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 대표님들 신고의 의무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죠. 첫 번째는 임대차 신고를 지연 신고함으로써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 그 화살이 우리에게 넘어올 수 있으니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재주지시켜줄 필요가 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가계약만 했더라도 임대차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임대차 신고를 빼먹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임대차 신고제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내용은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인들에게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죠.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되고요. 전세로 하는 경우에도 간주 임대료라는 기준을 통해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부분들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임대차 신고제 관련된 부분들이 6월 1일부터 계약이든 갱신이든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신고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안내해 줌으로써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그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